고등학교 세명과 원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전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특히 사람의 유전. 많이 어려워요. 연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 한 세대가 길어요. 그만큼 연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손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에요. 자손수도 적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유전적 형질 혹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개체들끼리 임의로 교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도 많으며 형질 발현에 환경적 요인 영향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형질의 발현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만 관여하는 단일 인자 유전자만 있으면 좋은데, 단일 인자 유전만 있으면 좋은데, 몸무게, 지능, 키, 피부색 등은 형질 발현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다인자 유전이에요. 심지어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유전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정 유전 형질을 갖고 있는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함으로써 우열 관계와 전달 경로를 알아내는 가계도 조사,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해가지고 형질의 차이, 어떤 형질이 발현하는데 차이가 유전에 있는 것인지 혹은 환경에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쌍둥이 연구, 그리고 여러 가계들을 포함하는 집단에서 빈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계 처리해가지고 유전 형질의 특징과 분포 등을 알아내는 집단 조사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실제로 사람의 유전 자세하게 나가봅시다. 하나의 상염색체의 그 유전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형질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 대립 유전자가 있거나 세 가지 유전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서로 다른데요. 하나의 형질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면 표현형이 뚜렷하게 구분돼요. 그리고 형질이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왜? 유전 정보가 상염색체에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PTC 미명이나 혀말기 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복 대립 유전이라고 하는데, 유전자는 총 세 가지지만 개체 형질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되어 단일 인자 유전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ABO식 혈액형은요, 대립 유전자가 이 A형, B형, O형 혹은 AB형을 결정하는데 유전자가 세 종류가 있어요. 라지 IA, 라지 IB, 그리고 스몰 I. 스몰 i는 나머지 두 개 돼서 열성이에요. 하지만 A와 B는 서로 우열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몰 i 하나 있고 나머지가 라지 A나 라지 B, 우리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는 뭐 AA형이다, AO형이다, BB형이다, BO형이다. O형을 발현하는데, O형 혈액형을 발현하는데 발현하는데 쓰이는 유전자가, 스몰 i 유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유전자가 O형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A형 혹은 B형이 나타나요. O형이 나타날 때는 O형을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 두 개 다 있는 경우만 O형이 발현될 수 있겠죠. 만약에 둘 다 있으면요, A형을 발현하는 유전자, B형을 발현하는 유전자, 얘네들은 우열이 없기 때문에 B형 둘 다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왜냐면 우열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전자가 꼭 상염색체만 있는 경우는 꼭 있진 않아요. 성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성염색체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얘기하는데요. 이 둘은 성을 결정하는데 꼭 쓰이는 염색체,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갖고 있지만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존재합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22쌍과 성염색체 XX를 갖고 있겠고, 얘네가 감수 분열되면서 똑같이 22개의 상염색체와 X라고 하는 성염색체 하나씩 갖고 있겠지만, 아버지는 남성은 22쌍의 상염색체와 XY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22개 더하기 X 혹은 22개 더하기 Y 각각 두 가지 종류의 정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만약에 22 더하기 X의 난자와 22 더하기 X의 정자가 만난다고 하면은 딸이 되겠지만, 반대로 22 더하기 X의 난자와 22 더하기 Y의 정자가 만난다면 아들이 되겠죠. 즉 남성은 X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고요, 여성은 X 염색체가 두 개 있습니다. 특히 유전 정보가 X 염색체에 있다고 하면은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으면 성별이 어떠냐에 따라서 발열 빈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나 색을 구별하는 시각세포 이상이 생겨서 적색과 녹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정록생명의 경우에는 생명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비해서 열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생명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나머지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면은, 그리고 X 염색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하나만 생명 유전자면은 얘가 열성이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를 정록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정록 생명이 발현되지 않는 보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생명 유전자가 두 개 다 있어야지 정록 생명이 나타나요.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하나는 X 염색체, 하나는 Y 염색체잖아요.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으면은 나머지 성 염색체는 Y이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다. 갖고만 있으면은 정록 생명이 발현되겠죠. 자, 이처럼 유전자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유전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유전자 돌연변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설이 변해서 나타난 돌연변이로서 정보가 바뀌어 단백질이 생성이 되지 않거나 비정상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빈혈이나 혈액순환 이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낭성 섬유증, 과도한 점액 분비로 폐나 소화기관에 기능이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페닐케톤요증, 페닐알라닌이 축적되어서 중추신경계가 손상될 수 있고요. 알비노,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어서 흰색의 피부나 머리카락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허팅턴 무도병, 중년 이후에 신경계가 퇴화될 수 있어요. 앞에도 말했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낭성섬유증, 페닐케톤요증, 알비노증, 헌팅턴 무도병 모두 상염색체의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경우고요. 혈액병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경우인데 혈액응고가 지연돼서 출혈이 한 번 나면은 잘 멈추지 않는 이러한 증상도 있습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염색체가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염색체 돌연변이,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염색체 돌연변이는 많은 형질을 변화시켜요. 특히 얘는 획형 분석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구조가 이상한 경우예요. 우리가 염색체 일부가 없어진 경우를 결실이라고 하고요. 일부가 갑자기 반복돼요. 얘가 분열하면서 반복돼요. 중복이라고 하고요. 얘네가 거꾸로 붙습니다. 역위.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다른 염색체에 갖다 붙어요. 전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돼요. 일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머리가 작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유아 시절 사망률이 높은 고양이 울음 증후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염색체 수가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얘가 거꾸로 붙거나 없어지거나가 아니라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비분리 시기에 따라서 생식세포 염색체 구성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분열 때 비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모세포가 두 개 딸세포가 될 때 하나의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되고 하나는 그 상동염색체를 아예 갖고 있지 않고, 근데 두 번째 분열 때는 제대로 분열돼가지고 두 개의 딸세포에서는 각각 원래 N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EN이 N이 돼야 되는데 각각 상동염색체가 그냥 분리된 거기 때문에 N 더하기 1, N 더하기 1. 그리고 나머지 두 딸세포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아예 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는 상동염색체가 각각 하나씩 왔다가 걔네가 각각 반씩 분리돼야 되는데 염색 분치로 분리돼야 되는데 얘네가 하나는 상동염색체가 아예 오지 않았기 때문에 N-1, N-1이 될 거예요. 감수 2분열 때 비분리됩니다. 모세포가 첫 번째 분리 1분열 때 각각 상동염색체, 이가염색체가 분리되어가지고 하나의 상동염색체씩 갖게 됐어요. 하나씩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얘네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 상동염색체, 염색분체가 분리되지 못해서 하나는 염색분체 2개, N 더하기 1. 나머지 하나는 염색분체가 아예 오지 못했으니까 N-1. 하지만 또 나머지 그 맨 처음에 1분열 때 만들어진 두 개 딸세포 중에 제대로 2분열 때 분리된 하나의 또 염색체는 N씩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 염색분체가 또 분리되었을 테니까 제대로. 특히나 정자의 선 염색체 구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비분리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분열 때 비분리되었어요. XY가 하나는 X, 하나는 Y로 쪼개지는 것이냐 둘 다 XY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딸세포들은 없겠죠. 왜냐 하나가 X, 하나가 Y가 갔어야 되는데 하나도 가지 못했으니까. 자, 두 번째 분열 때 2분열 때 감수 2분열 때 비분리됐습니다. 만약에 X 염색체를 갖고 있는 딸세포가 비분리되었다. 그러면은 딸세포들 중에 하나는 XX, X를 하나씩 가는 게 아니라 XX 혹은 하나가 없거나 나머지 Y 염색체가 갖고 있는 딸세포가 비분리되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아까 그 Y 염색체가 비분리된 딸세포 두 개는 YY 혹은 없음. 얘네들은 다 비정상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염색체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즉
딸세포가 XY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XX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YY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모두 성염색체 구성을 통해서 얘네가 비정상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염색체 구성을 통해서 언제 비분리됐는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예시들 알아볼게요. 다운증후군 염색체가 성염색체는 제대로 비분리됐습니다만 21번 염색체가 3개예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21번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비분리가 되었어요. 양눈 사이가 멀고요. 지적장애가 발현됩니다. 에드워드 증후군 18번 염색체가 3개예요. 입과 코가 작고요. 지적장애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가 비분리돼서 없는 정자나 난자가 다른 X 염색체를 만나게 된 경우인데요. 성염색체가 X밖에 없어요. 외관상은 여자지만 난소가 불완전하게 발달합니다. 클라인펜터 증후군 XY 둘 다 갖고 있는 비분리된 혹은 XX 갖고 있는 비분리된 정자 난자가 XY면 정자겠고 XX면은 난자일 수도 있겠죠. 난자겠죠. 예. 잠깐만요. XX면은 정자일 수도 있겠네요. XX 혹은 XY 얘네가 X나 혹은 Y를 만나서 XXY 성염색체가 갖게 되었어요. 성염색체를 XXY를 갖게 되었어요. 외관상은 남자입니다만 정소가 불완전하게 발달합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유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 유전 참 연구하기도 어려운데 그 염색체들을 구성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유전병까지도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계속 생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생물들 다음 시간에는 살고 있는 그 환경,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생명과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